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었던 오늘은 시장의 움직임이 화려했습니다. 몇 번의 상승과 하락의 공방전 끝에 최종적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CPI를 먼저 보시면 전체 CPI가 지난달 6%에서 1%나 하락한 5%가 나왔고 근원 CPI는 5.5%에서 오히려 증가한 5.6%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전체 CPI는 5.1% 이하면 시장의 상승에 도움이 되고 근원 CPI는 5.5에서 5.6%면 보합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재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이기 때문에 근원이 더 가중치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CPI 수치만 놓고 보면 시장의 움직임은 강보합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실제로 CPI 결과 발표 이후 프리마켓에서 증시는 대부분 강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우선 이번 CPI에서 전체 물가가 크게 낮아진 이유는 유가 때문이었죠. 유가는 러시아 전쟁으로 작년 2월 말부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CPI는 유가가 최고조였던 작년 3월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데이터로서의 근거가 좀 약합니다. 또한 유가는 오펙 플러스에서 최근 감산을 발표한 이후 급등을 했고 앞으로도 점진적인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한 시장에게 있어 앞으로 유가가 다시 오르게 된다면 이번 달에 유가로 인해 크게 내린 전체 물가는 별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반면 근원 CPI는 연준이 목표 물가를 가늠하는 근원 PCE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핵심을 이룹니다. 따라서 이번에 가중치를 두고 봐야 하는 것은 근원 물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근원 물가가 높게 나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예상했던 대로 주거비였습니다. 주거비는 이번 달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근원 CPI 품목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례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월별 상승률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거비용의 월간 상승률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상승률 그래프로 확인하더라도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은 결국 주거비의 하락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듯 신규 임대료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누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CPI의 주거비도 시간이 가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이냐가 문제였는데 이제 데이터는 슬슬 그 시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원 CPI에 영향을 주는 비중을 봤을 때 주거비는 상승 추세가 꺾였고요. 오히려 주거비를 제외한 품목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근원 CPI의 하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거비는 근원 CPI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소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 오히려 주거비를 제외한 다른 품목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게 있죠. 바로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 물가는 강력한 고용으로 인해 임금이 높아지면서 끊임없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거의 줄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이 서비스 물가도 향후 하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고에 따르면 주택가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5.8% 상승했는데 이것은 7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보고된 고용 관련 지표들은 모두 고용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냈죠. 따라서 향후 서비스 물가도 하락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것은 상품 가격입니다. 작년 말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된 상품 가격은 최근 들어 오히려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반면 서비스 물가는 그동안 횡보를 유지하다 앞으로는 하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최근 급등한 유가는 앞으로 상품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잊혀진 줄로만 알았던 상품 가격이 다시 인플레이션의 주적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주거비가 정점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물가 자체는 앞으로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 CPI도 높게 나와봐야 앞으로 한두 달 정도입니다. 이후로는 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일단 CPI 결과가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와서인지 금리 인상 예측치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FOMC에서 0.25%포인트 올릴 확률도 어제랑 별 차이 없는 2대1 수준의 우위였고 연말 금리 예측치도
마찬가지로 4.4% 수준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금리는 이제 5.25%가 될 가능성 쪽으로 거의 굳혀지고 있죠. 이제 금리 인상이 딱 한 번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금리가 거의 끝이 보이고 나니 달러 인덱스는 미리 선반영하여 하락했습니다. 시장에게는 실제로 끝이 나야 끝난 게 아니고 끝이 보이면 이미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딱히 시장이 하락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하락을 했을까요? 실제로 CPI 발표 직후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망친 주범은 정작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CPI에 가려 이번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난 FOMC 회의록이 발표된 직후 시장은 곧장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3월에 발생한 은행 사태로 인해 향후 신용 경색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며 연말부터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연준의 의견은 시장에 두 가지 악재를 안겨주었습니다. 첫째, 연준이 은행 사태를 경기 침체에 연관 지을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둘째, 물론 예측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연준 의원들의 입에서 직접 경기 침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IMF의 수석 부총재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력하기는 하지만 성장률 수치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경착륙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IMF에서 이번에 발표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올해 1.6%, 내년 1.1% 성장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1월에 발표했던 1.4%, 1.0%보다는 약간씩 상향시키긴 했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다는 얘기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대로 올해 말부터 약한 경기 침체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IMF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이 하락한 것은 연준의 발언이나 IMF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오늘 증시는 하락한 반면 안전자산인 금은 상승했고 금은 계속해서 2,000달러 이상을 지켜내며 가격 강세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예측치가 낮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도 다우가 가장 하락률이 낮았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다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안전자산의 시대가 한두 달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어떤 미래가 실제로 펼쳐지게 될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죠. 연말에 정말 약한 경기 침체가 올지 아니면 감기 수준으로 지나갈지 지나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연말에 약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온다고 해서 그때가 시장의 바닥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장 바닥은 실제의 바닥보다 훨씬 전에 미리 온다고 100번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의 의견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높은 물가와 약한 경기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1, 2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은 큰 변동성을 지니겠지만 어쨌든 올해 말 정도를 바닥의 정점으로 삼아 금리도 내려가고 경기도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미리 움직이는 시장은 올해 중반 정도면 상승기의 입구를 넘어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올해는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큰 변동성을 지니지만 주가 자체는 서서히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입구 부분이고 완전히 추세를 타는 것은 올해 중반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이고 여러분은 제 의견은 참고 정도로만 삼아 각자의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투자자가 아니라면 언제부터 완전히 상승 추세가 되느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자산의 가격이 미래 가치보다 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면 돈 생길 때마다 그냥 모아나가면 됩니다. 시장은 알아서 때가 될 때 움직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길어지길 바라면서 미래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을 할인가에 사재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길 바라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날을 보고 미리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자산들을 모아두었던 투자자들은 적절한 때가 왔을 때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그 보상을 받게 될 예비 부자들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